만두를 하셨습니까, 형님? 귀여운 호동군을 보는 맛이 있었는데 오늘 회차에서는 호동군이 등장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슈룹 10화에서는 이마령과 성남대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풀렸는데요. 오늘은 성남대군의 출생과 슈룹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합에서는 단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양민을 죽이고 올라온 살인자 의성군과 어세성, 어차피 세자는 성남대군, 그리고 엄친하지만 어머니인 태소용이 늘 문제인 보건군만 남게 되었죠. 왕은 이마령에게 마음을 터놓고 늘 상의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오늘도 대신들의 반대를 어찌 무마할지 궁리 중이라면서 이번만큼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세자를 뽑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호는 이번 마지막 경합은 자신들이 추후에 모실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성균관 유생들의 투표로 세자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죠. 사실 이전까지 돌아보면 왕의 큰 그림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성남대군, 의성군, 보건군이 배동을 치를 때도 토론 주제를 즉석에서 바꿔버린 왕이었습니다. 토론 주제를 서촌의 창궐한 역병에 관한 것으로 선정하면서 왕자들이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는지 본 것 같았죠. 이번 경합은 박경우와 서암덕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차 왕이 될 세자에게 유능한 인재를 뽑고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생들의 투표는 진짜로 세자가 될 만한 왕자를 뽑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 보면 세자로 뽑힐 왕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는 백성과 왕권을 가장 신경 쓰는 인물이죠. 그런데 적통성이 부족한 이호였고 대신들의 말 한마디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던 왕이었기에 후대에는 좀 더 강한 왕권을 만들어주길 원할 겁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장차 지금 세자가 될 인물 밑에서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왕이 되면 왕권이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겠죠.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으니 자신의 손으로 뽑았으니까 위치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겁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연 왕 이호답게 여러 위기 속에서 상황 판단이 아주 탁월한 것 같네요.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균관 유생들입니다. 그나마 기득권이나 정치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지요. 그나마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이번 방식이지만 이제까지 후궁들과 대신들의 꼼수가 난무했었죠. 예고편에서는 현재 투표 상황을 몰래 전달받는 태소용이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급히 전합니다. 의성군의 표가 늘어서 보건군이 가장 뒤처진 상황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황원영과 황기인은 의성군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보건군이 뒤처지는 상황을 알게 된 태소용도 급한 마음에 악수를 두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성군의 표를 뺏어오는 것보다는 성남대군의 표를 뺏어오는 게 쉽다고 판단해서 성남대군의 치부를 건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지난 회차부터 나왔던 비방서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비방서의 내용을 유생들이 본다면 성남대군을 밀어주는 일이 없겠죠. 이대로 진다면 나는 승복 못해. 대비, 태소용, 황원영과 한기인 중 누군가가 부정한 방법을 쓴 것 같은 모습인데 아직 6화가 남은 슈룹의 스토리 흐름상 어쩌면 이번에 세자가 되는 이는 성남대군이 아니라 보건군이나 의성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추후의 악행들이 밝혀지면서 세자의 자리를 되찾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마령은 윤수광에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대비망과 영상대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주신다면 대군이 세자가 되었을 때 대감께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균관 유생들이라지만 대소신료의 자식이거나 연관된 자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중 병조판서인 윤수광의 힘이 닿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마령이 윤수광과 한 배를 타게 된다면 성남대군이 세자가 되는 그림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편 오늘 이마령의 과거사가 조금 풀렸는데요. 이마령은 이 나라의 국모입니다. 어찌 보면 백성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5년 전 이마령은 겁탈을 당한 여인을 구해주고 해월각으로 데려갔는데요. 지난 화에서는 고기인의 아들인 심소군의 우산, 슈룹이 되어주더니 이번 화에서는 백성의 우산이 되어주는 국모 이마령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해월각에서는 인연이 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미혼모들을 위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부터 무한대군은 초월이와의 인연이 이어졌네요. 뱃속에서부터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합이 시작되고 무한대군이 초월이를 찾아가기 전에 관상을 봤었죠. 관상가는 무한대군에게 얼굴에 애정운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애정운 하나는 아주 철철 넘쳐 흐르는구만. 오늘 이마령이 무한대군을 찾아갔을 때 초월이와 함께 동침을 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관상가는 이런 말을 했죠. 그중 한 여인이 당신에게 금은 주옥보다 더 귀한 것을 줄 것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금은 주옥보다 귀한 것, 무한대군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상가가 이야기한 금은 주옥보다 귀한 것이라면
무한대군의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마령의 아들들의 서사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개성대군이 여자를 품고 살듯 무한대군은 신분을 초월해야 하는 사랑의 역경이 있죠. 그래도 이마령은 혼인도 안 한 놈이 연모하는 여인을 첩으로 두겠다는 생각부터 하냐고 말하면서 무한대군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마령이 개성대군의 비밀을 받아들인 것처럼 초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한대군과 초월이의 사랑도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성남대군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비는 태소용에게 정보를 흘렸고 비방설을 뿌리게 되었죠. 이번 회차까지 보면 성남대군은 이호와 이마령의 자식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우선 비방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높고 드높은 궁궐은 선왕의 장례가 한참인데 구설픈 곡소리 울리는 밤에 남몰래 궁을 나서는 여인 하나, 상복을 입은 여인 멈춘 곳엔 지압이 아닌 외간 남자 서있네. 그날 밤 잉태한 아이는 용이 아닌 이무기, 임금의 씨가 아니네 라고 합니다. 슈룹은 퓨전 사극이지만 조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입니다. 게다가 중전마마께서 회임하신 시기가 선왕의 상중이었답니다. 계보에 오를 수 없는 불길한 왕자입니다. 세상에 없다 생각하세요. 성남대군은 선왕이 죽고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임금이 죽고 3년상을 치를 때 태어났다고 하죠. 실제로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상복도 벗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고 음주 가무나 혼인도 금지하는 등 경건하고 엄숙한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임금이라면 더욱더 엄숙한 생활을 해야 했겠습니다. 만약 이마령이 3년상 중에 출산을 했다면 언제 임신을 했는지가 대략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임신의 시기가 선왕이 죽고 나서라면 이호와 이마령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겠죠. 3년상을 치르는데 둘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 것이니까요. 왕권이 최우선이고 이호의 업적에 하나라도 스크래치가 가지 않는 것이 최우선인 대비에게 이런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비는 성남대군을 궁이 아닌 궁 밖으로 쫓아버렸던 것 같네요. 실제 역사에서 실록을 살펴보면 3년상 중에 태어난 왕자나 공주의 탄생 기록이 생략되었다가 몇 년 후 몇 살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성남의 출생은 그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겠죠. 슈룹에서 점을 보는 장면이 꽤 나왔는데요. 이런 출생과 함께 성남대군이 왕이 될 사주다라는 예언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죽일 수는 없고 세자가 있는 동궁전에서 먼 서쪽 서촌으로 쫓아버렸을 수 있겠네요. 이호와 이마령도 쉽게 밝히지는 못하는 치명적인 이야기라서 대비는 진실들 사이에 거짓을 교묘하게 섞는 비방설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점차 성남대군의 이야기도 풀리면서 이마령에게 다시 위기가 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이마령이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할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슈룹의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저와 함께 슈룹을 정주행합시다.